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발 터보컨트 충격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을 강타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세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2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고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흥행에 힘입어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충격과 게임주의 환호가 동시에 나타난 특이한 장세였죠. 오늘은 특히 미국 시장의 터보컨트 이슈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데이터가 오류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 가능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 데이터는 확인이 안 되지만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시장 상황이 명확히 보입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17만 9,700원으로 마이너스 0.22% 소폭 하락했고 SK 하이닉스는 92만 2천원으로 마이너스 1.18%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16%, TSMC가 마이너스 6.22% 급락한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미국 시장의 낙폭에 비하면 국내 반도체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더 컸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2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터보컨트 충격쯤이야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개인들의 저가 매수 의지가 강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업종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9만 4,500원으로 플러스 2.6% 상승했고 삼성 SDI도 40만 5,500원으로 플러스 2.27%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14만 9천원으로 플러스 2.05% 상승했죠. 전기차 시장의 회복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IRA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선전했네요. 현대차가 49만 5천원으로 플러스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함께 전기차 라인업 강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반도체 약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종목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 펄어비스였습니다. 15.75%나 급등했는데요. 펄어비스는 오늘 58만 8천원으로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이 출시 4일 만에 300만 장 판매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펄어비스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 기록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300만 장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게임 업계에서 출시 4일 만에 300만 장은 블록버스터급 흥행입니다. 특히 펄어비스의 이전 작품인 검은 사막이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성장한 것과 달리 붉은 사막은 초반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게임 평가 사이트들에서도 긍정적인 리뷰가 쏟아지고 있고 특히 그래픽과 오픈월드 구현이 호평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주 전체로 보면 어떤가요? 펄어비스의 성공이 게임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주들은 규제 우려와 신작 부진으로 고전해왔는데 붉은 사막의 성공이 국내 게임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죠. 다른 게임사들의 신작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종목은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35,650원으로 마이너스 3.12% 하락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이미 주가가 20% 넘게 빠진 상태인데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팔아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기와 방식의 문제인가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둘째, 한화솔루션의 재무 상태가 유상증자가 꼭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셋째, 기존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태양광 업종 전체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화솔루션이 국내 태양광 업종의 대표 주자인 만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다만 글로벌 태양광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도 지속되고 있어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화솔루션 이슈로 업종 전체가 주춤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다 같은 코스닥 아냐? 종목 따라 성적표 천차만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게임, 2차전지 소재 등 성장 스토리가 명확한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실적 가시성이 낮은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말씀 주시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처럼 지수가 오르면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 기술력, 시장 지배력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7.15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네, 1,500원을 넘어선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90조 몰려온다. 환율 20에서 30원 하락 기대라는 내용입니다. 90조 원이요? 어디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 기대감입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둘째, 수출 대금 회수 증가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 건설 수주 대금과 서비스 수지 개선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20원에서 30원 하락한다면 1,470원에서 1,480원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단기간에 그 정도 하락은 쉽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올해 중반 이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렇게 되면 달러 약세로 전환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질 겁니다. 또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리 차를 관리하고 있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율 하락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줄어들고 해외 차입금의 원화 환산 부담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정유, 화학, 항공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환율 안정이 경제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2로 플러스 2.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WTI 원유 가격이 94.8달러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제는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경기 둔화 신호가 명확해지면 연준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박 교수님,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6,477.16으로 마이너스 1.74%, 나스닥은 21,408.08로 마이너스 2.38%, 다우지수는 45,960.11로 마이너스 1.01%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컸는데 이는 반도체 업종의 급락 때문입니다. 터보콘트 이슈가 핵심이었죠? 정확합니다. 터보퀀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아키텍처인데 일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였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71.24달러로 마이너스 4.16% 급락했고 TSMC도 326.11달러로 마이너스 6.22%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도 372.11달러로 마이너스 3.59%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버블이 터지는 시작이라는 비관론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조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시적 기술적 이슈일 뿐이라는 낙관론입니다. 실제로 터보퀀트 하나의 반도체 버블 터질까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는데 이는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입니다. 박 교수님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중도적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수요 자체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터보퀀트의 성능 이슈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나 다음 버전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견고하고 경쟁사들과의 격차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만큼 조정은 건강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선방했네요. 애플은 252.89달러로 플러스 0.11% 소폭 상승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AI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자체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터보퀀트 이슈에 직접적 영향이 적었습니다. 또한 최근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고 서비스 부문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매도세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단기 차익 실현일까 구조적 이탈일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증권가의 분석은 대체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VIX 지수는 어떻습니까? 공포지수인 VX가 27.54로 플러스 0.36% 상승했습니다. 27 수준은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보통 20 이하면 안정적, 20에서 30 사이면 경계, 30 이상이면 공포 상태로 분류하는데 현재는 경계 구간에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금들은 언제든 증시로 재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입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 기회가 명확해지면 다시 증시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과열을 시키고 건전한 조정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도 안달난 SK하이닉스 ADR 월가 운용사 2배 레버리지 낸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가의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SK하이닉스 ADR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입니다. ADR이 뭔지 그리고 2배 레버리지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DR은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의 약자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해외 기업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ADR 형태로도 거래됩니다. 2배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5%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10% 오르는 식이죠. 물론 반대로 손실도 2배가 됩니다. 월가가 이런 상품을 내놓는다는 건 SK하이닉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AI 반도체 붐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입니다. 터보퀀트 이슈로 단기 조정이 있지만 월가는 중장기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SK하이닉스의 HBM 3위가 독점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이슈도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규제 불확실성의 악재, 국내 가상자산 산업 골든타임을 잃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불명확해서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규제 방향조차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첫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실명 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새로운 거래소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 유예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이나 NFT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사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68,846.6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동률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등락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근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은 어떤가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초기에 폭발적인 자금 유입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일별로는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세일러 관련 기사가 있던데요. 비트코인 주춤에도 세일러는 직진 11% 고배당에 개미들 몰렸다는 기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회사가 11%의 고배당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변모했는데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가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1% 배당이라니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배당률이 2%에서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입니다.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배당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6만 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를 지켜내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은 더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게임,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의 낙폭이 큰데 이는 투기적 수요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생태계가 활성화된 프로젝트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는 월말이자 분기말이라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3월 30일은 분기 결산일이기 때문에 기술적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주목받을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은요? 4월 초부터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HBM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북미 시장 판매 호조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첫째, 반도체 업종은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되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터보 퀀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둘째, 2차 전지 업종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수요는 견조하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기술력과 고객사 확보가 명확한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셋째, 자동차 업종은 안정적인 배당주로 접근할 만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이 견조하고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어서 방어적 투자에 적합합니다. 넷째, 게임 업종은 펄어비스의 성공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이지만 개별 기업의 신작 파이프라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바이오 업종은 임상 결과와 기술 이전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추천합니다. 포트폴리오의 60%에서 70%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우량 대형주로 코어를 구성하고 나머지 30%에서 40%는 성장주나 테마주로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한 현금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유지하면서 급락 시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은요? 환율이 1,500원대에서 1,4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므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 화학, 항공 업종이 환율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으므로 과도한 집중은 피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므로 금리 민감 업종인 건설, 증권, 은행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신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자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AI,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같은 혁신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주를 일부 편입해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면 강제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 방법입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걸면 그 종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ETF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스피 200 ETF나 나스닥 100 ETF 같은 지수 추종 상품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충분히 공부한 후에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또한 투자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투자 결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력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다음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지만 금리 인하 기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원유 가격 급등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터보컨트 충격 속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의지가 빛났고 게임주의 반전이 희망을 보여준 날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투자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